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안에 감자와 양파, 그리고 먹다 남은 빵이나 꿀단지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창고가 아니라 서서히 우리 가족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 저장고를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이 침침하고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다면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믿었던 냉장고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배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식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영양소가 파괴된 죽은 음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분이 여러분의 냉장고를 해독하고 남은 인생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김정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살림꾼이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유기농 식재료만 고집하시고 장을 봐오면 그 즉시 깔끔하게 손질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하루의 가장 큰 일과이자 보람이셨죠. 자식들은 우리 엄마 냉장고는 마트 진열장보다 깨끗하다고 칭찬했고 어르신도 그 말에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튀김 요리를 자주 해준 것도 아닌데 손주들이 할머니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어르신 본인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가스가 차는 증상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봐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점점 시들어가고 기력은 떨어져만 갔죠. 더 무서운 건 지극정성으로 챙겨 드셨던 마늘과 양파가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를 붙잡고 억울해하며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썩은 음식 먹인 적 없어요.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하게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몸에 독이 쌓인다는 겁니까?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르신은 썩은 음식을 드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서서히 변질되어 독을 품은 음식을 드신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변화가 가족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냉장고의 배신, 그 충격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도 추위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식재료는 밭에서 뽑혀나왔다고 해서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대사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열대 지방이나 따뜻한 땅 속에서 자라던 아이들을 갑자기 사도 이하의 차가운 냉장고에 가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사람이 한겨울에 벌거벗겨져 밖으로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냉해, 즉 차가운 온도로 입는상해라고 합니다. 식물 세포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포막 구조를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맛과 향을 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기도 하고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믿었던 그 차가운 공기가 사실은 식재료의 숨통을 조이고 독을 품게 만드는 고문시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충격적인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냉장고에서 꺼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꺼내서 어디에 어떻게 둬야 이 귀한 식재료들이 독이 아닌 약이 되는지 그 보관의 황금 법칙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주방은 병을 부르는 창고에서 건강을 지키는 천연 약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자는 냉장고에서 구출해 신문지라는 이불을 덮어주십시오. 감자에게 가장 좋은 집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빛을 보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서 싹이 트고 파랗게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신문지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싸서 종이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같은 서늘한 곳에 두십시오. 이때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 상자에 사과를 한 알같이 넣어두십시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반대로 양파는 절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양파는 수분이 많아 감자를 빨리 썩게 만듭니다. 감자와 양파는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냉장고에 오래 보관했던 감자가 있다면 아깝더라도 튀겨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삶거나 쪄서 드시는 조리법으로 바꾸셔야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튀김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조리법만 바꿔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늘과 양파는 망에 담아 바람을 쐬어 주십시오. 양파망이나 대나무, 바구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곳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뒷베란다에 걸어두시는 게 최고입니다. 습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요리하고 남은 깐 마늘이나 깐 양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밀폐 용기에 담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되도록 5일 안에 드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다져서 얼리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은 냉장 시 아니라 냉동 시 정답입니다. 한번 쓸 만큼씩 소분해서 얼음 트레이에 얼려두시면 맛과 향, 영양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면 요리 시간도 단축되고 곰팡이 독소 걱정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토마토는 식탁 위에 꽃처럼 예쁘게 올려두십시오. 토마토는 후숙 과일입니다. 따뜻한 시온에서 빨갛게 익어갈수록 항암 성분인 라이코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바구니에 담아 식탁 위에 두시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오며 가며 하나씩 집어먹기로 좋습니다. 이때 꼭지가 아래로 가게 두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 더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꼭지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많이 익어서 물러질 것 같다면 그때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얼려두십시오. 요리할 때 꺼내 쓰면 영양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얼린 토마토는 껍질도 잘 벗겨지고 스튜나 파스타 소스를 만들 때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네 번째, 빵은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로 직행하십시오. 먹을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 오자마자 한번 먹을 분량씩 비닐백이나 지퍼백에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십시오. 냉동실은 빵의 시간을 멈추는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드시기 전에 꺼내서 자연 해동하거나 토스트기에 살짝 구우면 각 구운 빵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수분이 날아가 질겨질 수 있으니 토스트기나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합니다. 이게 빵의 노화를 막고 곰팡이 걱정 없이 끝까지 맛있게 먹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꿀은 찬장 속에 양보하십시오. 꿀은 상온에 두어도 썩지 않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껑만 잘 닫아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찬장이나 서랍 속에 넣어두시면 1년이고 2년이고 변함없는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냉장고에 넣어서 하얗게 굳어버린 꿀이 있다면 버리지 마십시오. 뚜껑을 닫은 채로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중탕을 하시면 다시 부드러운 액체 꿀로 돌아옵니다. 단, 급하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끓는 물에 넣으면 꿀 속의 좋은 효소와 비타민이 다 파괴되니 절대 금물입니다. 꿀은 기다림의 미학으로 녹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는 옷걸이에 걸어두십시오. 바나나는 바닥에 닿는 면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무게에 눌려 검게 변하고 무르기 시작합니다. 바나나 거리나 세탁소, 옷걸이를 활용해서 공중 부양을 시켜주면 훨씬 오래 갑니다. 마치 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또한 꼭지 부분을 랩이나 쿠킹 포일로 감싸주면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것을 막아 숙성 속도를 늦춰서 더 오랫동안 노란 바나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슈가 스폿이 생겼을 때가 당도와 면역력 강화 성분이 최고조에 달할 때이니 이때 부지런히 드십시오. 만약 다 못 먹을 것 같다면 껍질을 까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십시오. 얼린 바나나는 천연 아이스크림이자 스무디의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올리브유는
가스레인지, 불 옆이 아닌 서늘한 찬장에 두십시오. 빛과 열은 기름을 산패시키는 주범입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짙은 색병에 담긴 것을 고르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하얗게 굳어서 쓸 때마다 녹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맛과 향도 떨어집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 싱크대 하부장이나 팬트리가 올리브유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자, 듣고 보니 어떠십니까? 우리가 편하자고 무심코 넣었던 냉장고가 사실은 식재료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보관하시면 독은 빼고 영양은 꽉 채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보관해주는 기계일 뿐입니다. 식재료마다 각자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싫어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무시하고 무조건 차가운 곳에 가두는 것은 식재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우리 몸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감자와 토마토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식탁을 약국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덥고 습한 여름철에도 실온에 두나요? 여름철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30도가 넘어가는 한여름에는 감자나 양파도 싹이 트고 썩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신문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싸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빛을 완전히 차단한 뒤 냉장고, 채소 칸 중에서도 가장 온도가 높은 쪽에 보관하시는 게 차선책입니다. 단, 감자는 절대 사과와 함께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냉장고 안에서는 사과의 가스가 감자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싹이 난 감자는 도려내고 먹으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보다 더 독한 차코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고 싹을 도려내도 이미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싹이 난 감자는 과감하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양보하십시오. 그게 병원비 아끼는 길입니다. 싹이 난 마늘은 어떨까요? 마늘싹은 감자와 달리 독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늘 알맹이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식감이 질기고 마늘 특유의 향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싹은 잘라서 찌개나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고 알맹이는 드셔도 무방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식재료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냉장고 속에서 숨죽여 있던 식재료들을 꺼내어 자연의 바람과 온기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 풍경이 바뀌길 바랍니다. 식탁 위에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가 놓여 있고 베란다에는 양파망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평화롭고 건강한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냉장고를 만능 창고로 믿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냉장고 탈출 성공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실천을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